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순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북한이 4일에 또 도발한 미사일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맞나요? 우리 정부는 아니라는데 아직. 예, 우습게도 북한이 4일에 다수의 발사체를 또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3일이 지났죠. 오늘 7일이니까요. 3일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국정원, 국방부 할 것 없이 아직도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조차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사실 국정원과 국방부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사체. 그냥 발사가 됐으니까 발사체라는 말이기 때문에 발사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어떤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는 이름인 거죠. 그렇죠. 예. 특히 군에서 발사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발사체라는 것은 그 민간에서 군사용 목적이 아니고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아니면 과학 연구용으로 쏠 때 그럴 때 발사체라는 용어를 쓰지 국방부에서 발사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사체라는 거는 북한이 또 무기를 쐈다, 무력 도발을 했다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열하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발사체. 미확인 물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이런 말을 붙이죠. 이른바 발사체. 이른바 발사체가 뭡니까? 이게 국정원과 국방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군과 안보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고 담당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는데요.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3일이 지난 오늘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를 할 때도 계속 발사체라고 하면서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듣기 좋아할 만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위원장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또 대국민 브리핑을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번에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결국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대국민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잘 보면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안규백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전략 무기가 아니라 단순히 훈련이나 실험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네. 그 말 끝에 북한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이 또라이 아닙니까? 이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워딩 중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요. 안규백 의원이 전략 무기가 아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미국이나 일본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게 뭔 뜻이냐면 미국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이 니들한테 위협한 거 아니고 우리 위협한 거니까 북한 제재 더하거나 북한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대변해서 이렇게 애원하고 있어요. 북한 대변인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북한 대변인이에요. 이거 돌려서 생각하면 뭐냐? 그 강 변호사님은 그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크게 잘 모르시겠지만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한 지점에서 200km를 날아갔다가 하죠. 네. 방향을 돌리면 거기서 딱 200km가 서울 한복판입니다. 서울을 겨냥해서 문재인한테 협박한 거예요. 너 다 퍼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개성공단도 안 되고 금강산도 안 되고 돈도 안 줘. 뭐 내놔라고 협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우리 서울 시민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을 쏴서 훈련을 하고 우리를 위협했는데 여당 의원이란 작자들이 오히려 북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네. 북한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수석 대변인
사실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것도 아니죠. 외신이 그렇게 말한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번 언급 더 한 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북한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이번에 보니 우리나라 국회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마치 정말 북한도 자기들을 변명하지 않아요. 웃긴 것이 김정은도 자신의 이번 도발 행위, 이 미사일 발포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국회 국방위원장이 나서서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도발이었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에서 했을 것인데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 쏜 것은 도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본다. 나아가서 이번이 전략 무기 발사를 시도한 것이면 현장에서 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지휘했을 텐데 전술 무기였기 때문에 박정천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이 현장 주도를 한 것 같다. 뭐 완전히 북한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원장이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과 동시에 군부 등 주위의 불만을 전환시키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김정은의 속내와 이번 도발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 의사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미친 의도라고 짓이죠, 두 진짜. 가지 의도라고 보는데요. 미국이 혹시나 이거를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가할까 봐 그게 무서웠던 게 하나 있고요. 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인지 북한 국회의원인지 두 번째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초기부터 평화 타령으로 맞습니다. 국민들을 현혹해오고 속여오고 평화가 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발이라고 하는 순간 여태까지 자기들이 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권에 지금 위기가 딱 생사가 제가 생사 네. 목줄을 김정은의 모든 언행에 맞아요.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전략 무기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을 노린다는 건데 거기다 그렇죠. 대고 네. 북한을 옹호해 주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조선일보도 전면 기사의 일면 기사의 헤드라인이 참 재밌는 것이었어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에 했던 것처럼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나경원 원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이런 말을 했고요. 발사체 3일이나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근거리에 있는 그 공해상에 군 무기가 발사가 됐는데도 3일이나 지나도록 국정원과 국방부가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발사체를 발사한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는 말만 하기 급급하다는 것은 정말 온 국민이 심각하게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요. 국방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냐면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 그렇지만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설사는 했는데 똥은 안 쌌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국방부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우리가 9.19 군사 합의하고 나서 강 변호사님 뭐 했어요? GP 파괴했죠. 서해 바다 다 열어줬죠. 휴전선 근처 비행기도 못 날아다니게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또 뭐 등등 맥스 썬더, 가디언 다 훈련 취소까지 해가면서 북한하고 군사합의 지키겠다고 했는데 얘들은 대놓고 미사일까지 쐈는데 오히려 우리 국방부가 그럼 우리도 같이 쏴야지 자. 훈련해야죠. 국방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정말. 판문점 선언 합의문과 거기에 따른 후속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부랴부랴 체결해서 GP 파괴하고 개성에 공동 연락서 차리고 다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온 것은 개성공단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을 철수했죠. 수많은 전기를 끌어다 쓰고는 일방적으로 철수했죠. 미사일 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말한 것처럼 알고 보니 두 개의 더 큰 규모의 핵시설을 숨겨놓고 있었죠. 이 정도로 나왔으면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고 국방이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조금 자질구레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해놓고는 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뭐 까불지 마라 뭐 쓸잘데기 없는 남북 계획이니 뭐니 뭐 말공부질 하지 마라 뭐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왔는데 이 많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찍소리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더 제재해야 된다 강경 노선으로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 행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외신이나 또 국내 다른 언론에서는 아예 딱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며 한미 양국을 긴장시킨 북한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인권 카드를 들며 반격을 나섰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도발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미국이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얘기하기를 꺼려했던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했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얘기만큼은 안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당연하고 심지어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얘기했던 거 하지만 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 문제까지 이제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과 외신과 국내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계속 국민의 눈을 헛되이 가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또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이에요. 네. 국회에서 국방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 이렇게 북한 편 드는 얘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거고요. 네. 정부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정책을 바꿔나가야죠. 끝까지 이렇게 우기다가 나라 망하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로 지금 북한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났고 네. 미국의 스탠스도 명확히 드러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 명확한 입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